오늘의 증시 브리핑이랑 제가 보고 있는 종목 한 가지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5% 코스피가 하락하고 있고 코스닥 역시 5.5% 넘게 폭락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즉 이러한 증시의 변동성이 커진 이유는 삼성이랑 하이닉스의 레버리지 상품 때문인데 이 두 종목이 지수를 끌어올릴 만큼 하락할 때도 역시나 같이 끌어내리는 그런 것 역할을 할 거예요. 일단 오늘 플리마켓에서 300만 원을 돌파를 했는데 이게 심리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100만 원일 때도 그랬고요. 100만 원일 때도 이때 100만 원 터치하자마자 바로 200 간 게 아니에요. 급락 나오고 한 10 몇 프로, 한 20% 전후로 아마 조정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만 원일 때도 비슷했어요. 20% 넘게 조정을 받고 그러고 나서 300만 원을 달성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300만 원을 돌파를 하고 그다음 이제 차익 실현에 나서는 물량이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증시 변동성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면은 삼성이랑 하이닉스 두 종목이 코스피 9,000을 만들었죠. 코스피 9,000 만든 게 삼성이랑 하이닉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300만원 심리적으로 이제 라운드 넘버잖아요. 심리적으로 300을 터치했으니까 나는 300만원에 팔 거야 했던 사람들이 지금 차익 매물을 쏟아내는 거예요. 지금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어서 당분간은 변동성이 클 수가 있다. 변동성 장세가 연출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동안 레버리지 상품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ETF 상품이 대거 출시되자 이쪽에 수급이 싹 다 몰려갔어요. 그래서 싹쓸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주 ETF 이런 다른 ETF, 다른 테마 섹터 쪽으로는 자금이 순환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하고 삼성 이 두 종목이 주가가 흔들릴 때 이 레버리지는 2배, 3배 더 크게 흔들리잖아요. 레버리지 규모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본주가 흔들리면은 레버리지 상품은 더 크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게 유명한 웹더독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고 보는 거죠. 이제 레버리지가 더 크게 흔들리니까 이제 여기에서 매물이 나오면은 결국에는 본주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본주가 흔들리니까 레버리지는 더 크게 흔들리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변동성은 어쩔 수 없다. 이게 삼성이랑 하이닉스 쪽으로 몰린 수급이 분산되어야지 변동성이 좀 잦아질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언제 그럴지 몰라요. 왜냐면 삼성이랑 하이닉스, 삼전이랑 하이닉스 두 개만 사려는 매수 대기 자금이 많거든요. 대기 자금이 많아가지고 이 부분이 이쪽으로 다시 몰려갈 그럴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지금 당장 변동성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예요. 하지만 일단 긍정적이다. 왜냐? 여기에서 물량이 나와서 흔들린다. 그러면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축소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때부터는 순환매가 이어질 거야. 다음 먹거리를 찾으러 가겠죠. 여기에 쏠린 돈이 이제 다음 섹터로 순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쁘지 않다. 하지만 단기 변동성은 어쩔 수 없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ADR 상장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미국에서의 상장. 근데 여기에서 변동성을 더 키우는 부분이 이제 미국의 상장이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미국 자산운용사들이 ADR 거래 개시 직후에 레버리지 상품을 출시하기 위해서 미리 예비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해요. 예비 절차를 밟고 출시하고 나면은
거기에 매수가 또 몰리겠죠. 그러면 미국의 ADR 주가가 다시 국내 하이닉스 주가를 또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은 당분간 언제까지, 지금 6말이죠. 6말 7월까지, 중순일지 말일까지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7월까지 일단 한 달 넘게는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대신 그 기간 동안에 횡보하거나 아니면 기대 수익에 못 미친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순환이에요. 어디로? 그동안 못 간 섹터로 순환 자금이 돌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눈여겨보아야 해요. 삼성이랑 하이닉스를 살 게 아니라면은 이런 순환 못 간 종목에 대해서 지금부터 봐야 돼. 왜냐? 가장 저렴할 때니까. 저렴할 때, 가장 쌀 때 사는 게 베스트죠. 기대 수익이 높아지니까 수익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봐야 돼요. 가장 저렴할 때, 지금이 매수 기회. 왜냐면은 정부에서는 어차피 지금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비롯해서 코스닥,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 증시 전체를 부양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결제 주기를 단축시키는 로드맵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활성화 정책도 만들려 하고 있죠. 활성화 정책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쪽으로 물론 코스닥이 더 아웃퍼폼 할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중에서 옥석가리기에 들어갈 거다. 왜냐? 못 간 종목에 대해서 특히 실적 베이스 그리고 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임상 결과 이런 기대 요소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수급 쏠림이 다시 이어질 수 있어요. 이 수급 쏠림을 기대할 수 있고, 수급이 쏠리면 당연히 주가는 크게 상승할 거예요. 왜냐면은 유동성에 기반한다고 했잖아요. 유동성. 주가 상승은 유동성에 기반해요. 매수가 몰리면은 주가는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도 유동성이 빠져나갈 때 그래요. 지금 삼성 하이닉스만 가는 이유도 유동성이 전부 다 삼성이랑 하이닉스만 사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래에 대응할 종목들을 미리 발굴해야 된다. 왜냐? 지금 전쟁 관련해서는 완화되고 있죠. 이스라엘이 아무리 뭐라 한다 하더라도 미국 부통령 벤스까지 나서서 이제 호르무즈 조정 체계를 구축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단 거예요. 결국 전쟁 리스크도 끝날 거고요. 전쟁 리스크 끝날 거고, 이제 유가도 떨어지죠. 유가 70불 근처예요. 70에서 75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그 몇 달 전만 해도 120불, 100불 막 이렇게 왔다 갔다 막 고유가 시대의 공포에 떨었는데, 이제 앞자리가 달라졌어요. 앞자리가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증시를 억누르던 요소가 해소되었다. 그러면은 국내 증시의 변수, 삼성 하이닉스 그리고 레버리지 상품으로 인한 단기 변동성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지금부터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중에서도 하반기는 바이오라 보고 있거든요. 왜냐? 코스닥 기본 종목이 기본 베이스가 바이오 업종이 많아요. 왜냐면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에 바이오 업종, 코스피는 실적 중심 우량주가 많다 치면은, 코스닥은 물론 우량주, 반도체, 소부장 역시 있어요. 이 종목들도 괜찮은 종목 많아요. 나중에 따로 브리핑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일단 보고 있는 기본 코스닥 베이스 종목은 바이오입니다.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는 지금 시장에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 상황인데, 중요한 거는 지금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관심이 없다는 거는 가격이 저렴하다. 가격이 저렴하다고 보면 돼요. 하지만 지금 가격이 저렴할 때 매수 기회라고 했죠.
매수 기회라고 했어요. 그렇다는 건 지금부터 봐야 한다는 의미이겠죠. 일단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은 여기에 나와 있는 자가 면역 치료한 분야에서 그 토픽인 한올 바이오 파마가 있어요. 한올 바이오 파마는 그 글로벌 파트너사 이뮨 오반트를 통해서 이제 항 FcRn 자기 면역 질환 치료제 그 난치성 류마티스 관절염 관련해서 임상 2분기 임상 이상 중간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이 데이터에서 생각보다 괜찮은 반응률을 확인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또 이슈들이 있죠. 지금 오늘 올라가고 있는 게 JW 신약이랑 그리고 그 현대 제약인가요? 군인가? 어쨌든 탈모 관련 쪽으로 수급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상한가 직전까지 갔는데 지수 안 좋아지면서 깨졌거든요. 근데 지금 그 한올바이오 파마가 탈모 치료제 사업도 영위하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여러 가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 모멘텀 있는 주식이다. 하반기 임상 관련 이슈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살펴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한올바이오 파마를 꼽아드린 거예요. 한올바이오 파마 현재 5,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주가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장기 차트 흐름을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장기 박스권 돌파하면서 이때 강한 거래량 유입됐고요. 거래량 유입과 동시에 흔들고 있어요. 이 흔드는 거는 이 물량, 여기 있는 고점 물량이랑 지금 여기 있는 단타 물량들을 소화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 엄청나게 큰데 중요한 거는 이전 고점 부근, 여기는 절대 이탈하지 않으려 하고 있죠. 47,000원, 그러니까 5만원 근처는 앞자리가 5 밑에서는 웬만해서는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들어오시는 거 보이죠? 거래가 없을 때는 언제다? 이 저점에 있을 때. 지금 근데 거래량 미친듯이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 줄어든 게 이 정도예요. 과거 데이터랑 비교를 하면은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죠. 거래가 언제부터? 박스 돌파하고 난 후부터. 이 컵앤핸들 기본 패턴인데 컵앤핸들을 하면서 돌파할 때 강한 거래량을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건 N자 파동이에요. 여기서 상승, 하락, 그리고 바닥 다지고 돌파할 때 이 거래량이 이전 고점을 씹어먹는 거래량 나온다. 그러면 전고점 돌파하면서 신규 앞자리가 8만까지 갈 수도 있다. 그리고 최소 8만이란 거예요. 신고가 영역에서는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추세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거고 그렇게 되면은 10만원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제약바이오는 꿈과 기대, 희망을 먹고 자라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저평가되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임상 이슈도 있고 그리고 탈모 관련 이슈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이 다양해서 한올바이오 파마는 지금 담아보셔도 아니면 지금부터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재무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한올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에는 적자 기업이죠. 그 최근 2분기 24, 25 2년 동안 적자를 기록했는데 올해 다시 흑자 전환할 걸로 기대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적자에서 흑자 전환 기업으로 바뀔 때 퍼포먼스가 아주 좋다는 거는 알고 계실 거예요. 게다가 심지어 제약바이오잖아. 제약바이오는 기본적으로 그 R&D 연구개발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연구개발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 비용을 차치하고서라도 순이익으로 바뀔 수 있다. 이거는 꽤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입니다. 적어도 망할 가능성이 낮다는 거잖아. 왜냐면은 적자 기업은 시비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아니면은 다 유상증자 이런 거를 해서 자본을 다시 자본을 다시 늘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이 그 제약바이오의 리스크 요인인데 흑자 전환 기대 가능성이 높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리스크 요인이 매우 크게 감소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한올바이오 파마 왜 괜찮은 종목인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코스닥이 이렇게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아까 보여드렸죠? 마이너스 5% 넘게 하락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올바이오 파마 5만원 지켜주면서
무려 1.5% 넘게 상승하고 있잖아. 그렇다는 거는 얘는 시장 대비 강하다는 거야. 왜? 하반기 모멘텀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올 바이오 파마를 오늘 소개해드렸고요. 다음에는 새로운 종목이랑 브리핑 안내해드릴 테니까 구독, 알림 설정 꼭 해두시고 채널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이 좋은 종목을 안내해드려도 상승할 때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다. 그러신 분들은 하단 왼쪽 하단에 보시면 전화번호가 있으실 거예요. 저기 전화번호에 그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되세요. 뭐라고? 문자를 세력이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관련된 정보 자료들 받아보실 수 있으시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